예, 마지막 특강 시간. 자, 주택. 우리가 이 앞주에 290페이지까지 풀었어요. 오른쪽 291페이지. 15번 갑니다. 15번. 갑소유 토지에, 그러면 갑소유, 무조건 밑줄. 왼쪽이 갑, 을이 나오겠죠? 갑소유 토지에 있는 갑의 주택을 임차한 을은, 을의 동그라미 빵. 항상 오른쪽 놈 골리지 않대. 동그라미. 사람이 갑소유 주택, 을 임차. 자,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이다. 그러면 갑을 이렇게 딱 그려놔요. 왼쪽에 갑을. 항상 문제에다는 동그라미, 왼쪽에다는 갑을. 임차인이겠죠. 지위를 읽어요. 틀린 것은 1번. 그림 봐요. 갑, 왼쪽 놈, 주인이 이 주택을 병이라는 놈한테 매도했네? 그럼 왼쪽에서 갑이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죠. 자, 오른쪽 놈 임차인 을은 이 매매 대금으로부터 최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다. 자,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어디에서 나와요? 어디에서? 경매, 환가대금,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가 나오죠. 따라서 매매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면 맞는 지문입니다. 맞는 지문. 자, 2번. 이 경매 절차에서 을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의 우선 변제 받으려면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해라. 배당 요구일 이전에 배당 요구해라. 자, 당연히 배당 요구 날짜 전에 하겠죠? 결국 임차인이 지 보증금 우선 변제 받으려면 배당 요구해야 한다. 맞는 지문이죠. 배당 요구해야 챙겨준다고 했어. 5. 3번.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주택이 미등기인 채 이미 존재했다면 을 임차인은 이 토지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자, 토지에 저당권 박을 때 주택이 있었죠. 그러면 미등기라도 똑같으니까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맞는 지문. 4번. 주택과 토지가 함께 경매됐네요. 토지 건물 매각 대금이 동시에 배당됩니다.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토지 건물 가액에 비례해서 양쪽에서 찢어가죠. 안문 배당 받으면 원칙이다. 비례해서 찢어가죠. 안문 배당. 맞네요? 다 맞네? 정답 5번. 자, 5번. 갑, 왼쪽 놈이죠. 주인이 토지만 병이란 놈한테 매도했네요. 그 후 토지가 경매로 날라갔어요. 자, 갑이 토지만 경매에 팔았어. 자, 임차인들은 이 토지 경매 환가대금에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항상 임차인은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매각대금에서도 그대로 다 챙길 수 있다. 이따로 끝나야 되죠. 이게 되게 잘 나와요. 토지 매각대금에서도 챙겨 받는다. 받을 수 있다. X예요. 정답. 자, 16번. 주택. 틀린 것은 1번. 임대인이 차임 증액 청구합니다. 차임 20분의 1, 5% 초과할 수 없다. 증액 청구할 때 5% 못 넘죠? 5. 2번. 증액 청구할 때 이 제한 규정, 5% 제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이 증액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잠깐, 증액 청구할 때 5% 넘지 마세요. 이 제한 규정이 임대차 종료 전 갑과 을이 합의로 월세 올릴 때도 적용돼요, 안 돼요? 이때는 안 돼. 일방적으로 월세 올려. 이때만 작동됩니다. 합의로 할 때는 작동 안 됩니다. 따라서 X네요. 그래서 여기서 배울 게 5% 넘지 마세요. 이건 기간 끝난 후 재계약할 때 작동 안 돼. 재계약할 때 막 올려버려요. 두 번째, 종료 전이라도 합의로 즉 임차인이 오케이 해주면
100%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답이에요. 정답. 자, 3번.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했어. 자, 상속권자 없어. 자, 이때 이 주택에서 같이 살던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 없죠. 상속인 없으니까 쫓겨나겠죠. 그러니까 법이 나서죠. 국가가 먹는 대신 당신 계속 사세요. 승계한다. 그래서 상속인 없으면 이 사람이 승계받는 거예요. 안 쫓겨나가기 위해서. 이해됐어? 이해해야 돼. 이게 애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예요. 아하, 사실혼 배우자를 계속 살게 해주겠다. 이 마인드만 가져봐요. 그러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국가가 먹거든요. 그럼 이 쫓겨나.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당신이 먹으세요. 4번.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이 이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지 않아. 그러면 아들놈이 서울에서 유학 중입니다.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 승계시켜 줘야겠죠. 단 전제가 있죠. 자, 이때 같이 살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을 공동으로 승계시켜 줍니다. 장난 안 쳤죠? 2촌 이내의 친족과 공동 승계. 자, 5번. 승계인이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를 원하지 않아. 그러면 임차인이 사망한 후 한 달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해서 승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법 조문이에요. 뭐 이런 거 흘러가겠지. 정답 2번. 자, 넘깁니다. 17번.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 자, 틀린 것은 1번.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2회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두 번이라고? X 한 번. 1회 한해서. 장난이 이거밖에 못 쳐. 1회 한 번밖에 못 씁니다. 자, 이때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본다. 무조건 주택은 2예요. 맞아요. 자, 이제 공부합니다. 2번. 임차인이 이기 차임액 연체한 사실이 있어요. 2달치 월세 안 냈어요. 자, 그러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 그렇죠. 이기 차임액 연체하면 거절. 3번. 임대인이 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면 갱신 거절할 수 있다. 그렇죠. 제가 들어갈 거예요. 방 좀 빼주세요. 4번. 3번의 경우, 자, 어쩌고 저쩌고 제3자한테 이놈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세줘버렸죠. 그러면 당연히 손해배상 해라. 5번. 계약이 갱신됐습니다. 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됐습니다. 자, 임대인의 증액 청구는 약정차임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갱신 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면 5% 초과 못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19번 갑니다. 계약 갱신 요구.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자, 옳은 거 고릅니다. 기억.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의해 갱신됩니다. 자, 임대인, 임차인은 이 경우 해지 통고를 할 수 없다. 임차인도 못해? 항상 임차인은 할 수 있어요. 주임법, 상임법, 임차인은 할 수 있어. 갱신되면 2년 살 수 있죠. 법정 갱신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임차인만큼 저 언제든 이사 갑니다 할 수 있어야지. 임차인 할 수 있어요. X. 니은 임차인이 이 주택의 전부권 여부를 경과실 파손했대. 자, 임대인은 갱신 거절할 수 있다. 경과실 파손은 거절할 수 없어요. 중대한 과실, 아주 커다란 잘못으로 파손했을 때만 너 빵 빼 하는 거예요. 경과실 파손은 없다로 끝나야 돼요. 그러면 기억년 다 탈락됐으니까 디귿밖에 없네. 정답 3번이겠죠. 다 탈락돼 버렸으니까 옳은 거니까. 정답 3번. 디귿. 자, 디귿. 서로 합의해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어요. 100억 줬어. 100억. 그러면 주인은 100억 주면서 방 좀 빼줘.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정답 디귿. 다 복습 문제예요. 이미 다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문제집을 훈련하고 싶다. 복습 문제를 훈련하세요. 복습 문제가 훨씬 좋아요. 우리 수준에 딱 맞아. 진짜예요. 복습 문제가 차라리 더 좋아요. 여러분들한테는 복습 문제만 정확히 알죠? 다 풀어요. 이 문제가 좀 어려워요. 예상 문제집이라.
그러니까 다른 시험 기출 문제 보고 차라리 복수 문제, 물론 뭐 그럴 시간 넣었겠지만 차라리 복수 문제가 낫더라고. 복수 문제가 거의 우리 기출이에요. 복수 문제가 거의 우리 기출이에요. 우리 수준에 딱 맞아요. 자, 상가 갑니다. 상가. 저랑 푼 문제만 복습해요. 그것도 많아 죽어. 자, 대표 문제. 상가. 틀린 것은 1번.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닌 건물이래요. 자, 동법, 상인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뭐 사업자 등록 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밀린 월세가 3기 차임액에 달했죠. 자, 상가는 3기 차임액 연체하면 주인은 쫓아낼 수 있다. 3기 차임 연체 해야지. 그렇지. 3번.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지 5 그러면 5%죠.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렇죠. 증액 시 5% 넘지 못하죠. 4번.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이 건물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했다면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해서만 우선 변제권이 있다. 2분의 1 범위 안에서. 맞아요.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자, 5번.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5년이요? 10년입니다. 3년 전에 바뀌었어요. 5년에서 10년까지 장사할 수 있겠죠.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게 10년으로 늘었죠. 10년으로.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야. 10년 동안 장사할 수 있어요. 근데 표는 다 국민의힘한테 갔지. 소상공인들이 다 국민의힘한테 갔지. 희한하죠? 잘해줘도 표는 안 들어와. 10년 동안 장사하게 해주는데 민주당 망했잖아. 대통령도 뺏기고 지방선거도 뺏기고. 자, 1번. 상인법상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도 적용되는 규정은. 자, 초과시 적용되는 거. 장사 골라봐요. 장사. 1번.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규정.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동안 장사할 수 있죠. 바로 나와버렸네. 초과해도 장사는 하세요. 대항력 갱신요구권. 장사 잘했고 권리금 잘 받아나가. 권리금. 3기 차임 연체. 3번 3달치 월세 연체에만 쫓겨갑니다. 장사. 자, 보증금 돈이죠. 작동되지 않겠죠. 기간보 이놈이 역적이라니까. 장사인데도 예외 조문에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귀신이 씌어서. 귀신이. 이건 넣어줘야 돼요. 1년 보장 있죠. 이거 초과해도 넣어줘야 돼. 법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장사 잘할 수 있는 점은 넣어주면 이것도 넣어줘야지. 어찌됐든 지금 안 들어가요. 원칙대로 적용 안 됩니다. 1년 보장 안 됩니다. 자, 등기명령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못 받아도 등기명령 칠 수 없어요. 월세 증액 시 제한기준 5% 이것도 다 적용 안 돼요. 그래서 장사할 수 있는 것만 초과시 적용되지 나머지는 다 적용 안 됩니다. 정답 1번. 자, 넘깁니다. 다음 문제 2번. 자, 상가도 사례 문제로 이렇게 나와요. 을은 갑소유, 밑줄, 갑소유, 사례 문제 푸는 방법. 소유자 나무 왼쪽 놈 배치될 놈은 밑줄. 그러면 을이 갑소유, 소울, 소재, 상가 건물을 보증금 4억에 월세 150에 임차. 그럼 을에 동그라미 빵 들어가고 임차인, 갑은 임대인 왼쪽, 갑을이고. 자, 계산해야 돼요. 상가는 반드시. 4억 보증금에 월세 150이면 환산보증금이 얼마예요? 그냥 더해버려. 5억 5천. 환산보증금 이하 상인법이 적용되는 사례 문제예요. 자, 인도 받고 사업자 등록 박았죠? 그러면 대항력권 갖췄고 확정일자도 박았다는 얘기죠. 자, 옳은 것은 그림 그래요. 갑 소유 건물에 을 임차니까 정석대로 갑을 이렇게 그리시고 문제의 을은 동그라미 빵 하시고. 자, 1번 들이댑니다. 을 오른쪽 놈.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자, 임대차 종료 전이죠. 그러면 등기 명령은 나올 수가 없어요.
종료 후 보증금 못 받았을 때 등기명령 신청하니까 종료 전은 신청할 수 없다. X. 2번 건물 소재지하고 임대인 주소지가 달라요. 임대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등기명령 신청해라. 주소지 관할 법원이 아니라 소재지, 그 건물이 있는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죠. X. 주소지 X. 3번 을 임차인이 이 건물의 일부를 경과실 파손 떴어 경과실 파손으로는 거절할 수 없다로 끝나야지. 오, 끝났네요? 옳은 거 정답이네. 끝났네. 중과실 파손 거절할 수 있다. 경과실 파손은 거절할 수 없다. 끝났네. 옳은 거 정답. 4번 을 임차인은 최초 기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갱신 요구할 권리가 있다. 10년 초과해도 있다고? X. 10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갱신 요건이 인정되죠. X. 5번 임차인들이 이 건물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제끼고 지보증금 우선 변제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이 경매 개시 결정 시까지 존속하면 된다. 자, 인도 및 주민등록,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은 언제까지 유지해야 돼요? 언제까지? 경매 개시합니다. 이때가 아니죠. 경매 막바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중요해. 흘러가잖아. 옳은 것을 이렇게 장난칠 뿐이요. 안 중요해요. 우리 민법 시험 보면 아니요. 배당 요구 민사집행법 동네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요. 3번에서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이거 배당 요구 종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장난은 치지만 옳은 것 이럴 때 흘러가는 걸로 장난친다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유지해라. 몰라도 돼요. 자, 3번 갑니다. 을은 2019년 5월 달에 갑소유 밑줄. 그럼 을이 임차인이 되겠죠. 을의 동그라미 빵에 갑소유 건물 을이 보증금 6억에 월세 350에 임차. 자, 계산해. 6억에 350이래. 9억 5천 넘어버렸죠. 바로 하면 돼. 6 더하기 350 더해봐요. 95 나오죠? 그럼 9억 5천이겠지. 9억 5천. 그래서 환산보증금 초과했네요. 자, 대항요건 갖췄습니다. 영업합니다. 자, 틀린 거. 그러면 이 문제는 환산보증금 초과 사례 문제예요. 자, 갑소유 건물 을임차 했죠? 똑같아. 갑소유 건물 을임차. 을에 동그라미 하시고 을을 임차인, 갑을 주인 이러면 돼. 건물주. 틀린 거. 1번 갑과 을이 임대차 기간을 6달로 계약서 썼네요. 자, 갑이 누구예요? 임대인이요? 임차인이요? 임대인 왼쪽 놈. 그래서 그림 그려놔. 갑 보면 왼쪽 놈. 그림 보면서 왼쪽 놈. 임대인은 이 6개월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자, 제가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라고 했어요. 환산보증 초과 지문 중에서. 환산보증 초과했죠? 그러면 1년 보장된다. 이 규정이 적용돼야 안 돼요? 환산보증 초과한 경우 안 돼. 기간 보장은 없어요. 대항력, 갱신요건 그쪽만 있지 얘는 없어. 따라서 6개월로 계약서 쓰면 이거 유효 먹혀요. 따라서 임대인 갑도 6개월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야. 있다. 임대인이 이 기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는 언제 작동되느냐? 적용될 때 임차인만 6개월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 못 하잖아요. 그건 환산보증금 이하 상임법이 작동될 때 그러는 거지. 여기는 작동이 안 돼버리죠. 기간은. 그러니까 임대인도 6개월 계약서 정한 이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 먹혀요. 초과하면 이 1년 보장 법조문이 작동이 안 되니까. 정답이야. 틀린 거. 이거 하나 확실히 하면 답 맞춰버려요. 우리 시험도 이놈이 정답 지문이었어. 몇 년 전에. 사람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이거거든. 자, 2번. 이 건물이 이제 공부 다 옳은 지문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뭐 장난쳤다 생각하지도 마시고 공부. 이 건물이 경매로 매각됐습니다. 자, 을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지. 왜? 작동 안 되니까.
선생님 아니죠. 사장님은 부자잖아. 부자인데 뭔 우선 변제? 안 챙겨줍니다. 없다. 5. 3번. 최초 기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차인들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다. 장사 10년 동안 할 수 있게 해주죠. 지금 초과해도 장사는 합니다. 5. 4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보증금 나왔죠? 안 챙겨준다니까. 안 챙겨줘. 자꾸 선생님이래. 사장님 부자잖아. 10억이나 되면서 무슨 돈이 보증금 뭐가 중요해? 못 받아도 등기명령 신청할 수 없다. 초과하면 적용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자, 5번. 임차인들은 권리금 규정에 따라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다. 권리금은 이거 장사야, 장사. 돈 아니에요. 장사 잘하고 권리금 받고 나가세요. 초과해도 적용됩니다. 자, 정리해요. 대항력, 장사, 중간에 건물주 바뀌어도 들이댈 수 있어요. 남은 기간 장사할 수 있습니다. 10년 범위 내에서 장사할 수 있어요. 갱신요건 행사하세요. 그 다음 3기 3번 3달치 월세 안내 쫓겨납니다. 3기 연체 해지 규정 적용됩니다. 그 다음 권리금 10년 장사 잘하고 권리금 잘 받고 나가세요. 이것도 장사. 그래서 민법에서 대표적으로 초과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거 지금 딱 공부해봐요. 남은 기간 장사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초과해도. 강남 사장님도 남은 기간 장사할 수 있게 합니다. 왜? 데모했거든. 데모해서 쟁취한 권리예요. 10년 동안 장사, 갱신요건 행사해서 장사 잘할 수 있어요. 자, 월세 2번만으로 안 쫓겨납니다. 3번 월세 못내야 쫓겨납니다. 장사. 자, 장사 잘하고 권리금 잘 받고 나가세요. 이거. 여기다가 해지에 코로나, 폐업 이제 적용됐죠. 올해 개정됐으니까. 그래서 머리채 따도 돼요. 머리채 따도 돼. 근데 머리채 따는 순간 문장에서 못 찾아. 그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제발 이해하라는 얘기요. 자꾸 훈련해요. 헷갈리는 게 1번이요. 1년 보장, 법정갱신 작동 안 돼요. 안 들어갔어. 국회가 법을 잘못 만든 거지. 1년도 보장해줘야지. 장사인데 균형이 안 맞아. 균형이. 그래서 2번 보증금 부자 사장님 안 챙겨줍니다. 그 다음 4번 등기명령 안 쳐줘요. 왜? 보증금 못 받았다고. 왜? 부자인데 뭐가 문제겠어. 안 챙겨줍니다. 자, 됐습니다. 몇 번을 보느냐. 자, 다 복습 문제예요. 자, 오른쪽 7번 포인트. 계약 갱신 요건 틀린 것은 1번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간 만료 전 6달부터 한 달 사이, 상가는 6달부터 한 달이에요. 자, 이때 행하는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오, 맞네요. 6달, 한 달 장난 안 쳤고 맞아요. 2번 임차인이 3기 차임액 연체했네요. 3기 차임 연체 거절할 수 있다. 그렇죠. 3달치 월세 못 낸 사실이 있다면 거절. 3번 임차인이 경과실 파손이래. 경과실 파손 거절할 수는 없다죠. 중과실 파손만 거절할 수 있고 경과실 파손은 거절할 수 없네. 5. 4번 갱신요구권은 최초 기간을 포함한 장난 안 쳤어. 전체 기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맞아요. 다 맞네? 다 맞았죠? 정답 5번이지. 5번. 그래서 5번에서 그냥 안 보고 제발 찍고 도망가. 읽는 순간 뭔 소리야가 나오잖아요. 자, 5번. 이거 우리 기출 아니에요. 5번 지문은. 이 저자가 포인트죠. 짱상했죠. 포인트는 우리 기출 아닌 것도 낸다고. 예상 문제. 지금 우리 문제집 이거 예상 문제집이죠. 그래서 앞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 문제집을 만든 교수님께서 지문을 박는 거예요. 즉 포인트는 안 좋은 문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왜? 기출도 아니고 그런 것까지 막 지문에 박혀 있으니까. 기출만 알아도 우리 90점 맞아요. 90점. 양을 늘리지 말아야 돼. 5번 같은 건 저는 안 하고 싶은데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하지 마요 이런 거.
자, 4번에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라면 상위법 시행 후 갱신된 계약기간만을 의미하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옛날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X. 상위법 시행 전이든 후든 최초예요. 이거 우리 기출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기출도 몰라 죽겠는데. 자, 9번 갑니다. 다음 페이지. 9번. 권리금. 틀린 것은 1번. 임대인은 기간 끝나기 6달 전부터 종료 시까지. 지금 동네가 권리금이죠. 제가 권리금은 숫자를 3개를 외우라겠어요. 방해하지 마라. 방해 금지 기간이 있어요. 기간 끝나기 6달 전부터 종료 시까지. 오, 장난 안 쳤어. 자,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 의리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 병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거 방해하지 마라. 장난 안 쳤죠? 6달 전부터 종료 시까지 주인, 건물주 방해하지 마라. 2번. 임차인이 권리금 받는 걸 임대인 갑이 방해해서 손해를 발생했다면 건물주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말 되죠? 말 되니까 오겠지. 자, 3번. 2번의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이것도 우리 기출 아니에요.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즉 병이 임차인에게 애초에 지급을 한 권리금 3억하고 이 당시 종료 당시 시세, 보통의 시세, 권리금 중 높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높은이 아니고 낮은이에요. 이거 중개사법에서 하셨죠? 중개사법에서는 나와요. 민법은 나오지 않아요. 이런 거. 그래서 3억 주기로 했는데 시세가 2억이다. 그러면 2억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낮은 금액이에요. 장난치니까 그래요. 장난치니까. 자, 정답 나와버렸어. 틀린 거. 자, 이제 공부 4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는, 자,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라. 그렇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장난 안 쳤죠? 맞는 지문. 5번. 임대인에게, 갑에게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 법이 잘못된 법이라겠죠? 거절할 정당한 사유, 3기 차임연체, 중과실파손, 이 경우에 해당되면 방해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위법이 아니다 얘기예요. 손해배상 해줄 필요도 없고 이 권리금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해행위 아니다, 방해해도 된다, 방해해도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 그 조문 자체가 작동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는 지문이에요. 됐어요. 상가. 자, 가담법 갑니다. 가담법. 대표 문제. 여러분들 가담법이 어려워요. 실명법하고 가담법이 제일 어려워요. 주인법도 어렵지만. 가담법은 저당권 동네라 어렵고요. 실명법은 물권법 소유권 동네예요. 등기말소 그쪽 동네예요. 약정무효, 등기무효, 소유자는 암놈, 물권행위 유인론 동네예요. 물권법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갑니다. 오늘 한 거 별 3개만 정확히 해봐요. 모든 문제 다 풀려요. 자, 가담법 틀린 것은 1번. 가등기담보의 주된 목적이 공사 대금 채권 확보에 있다면 가담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가담법은 빌려준 돈 소비대차 채권, 대여금 채권에만 적용되죠. 따라서 공사대금이든 매매대금이든 대금 채권에는 가담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맞아요. 이거 되게 중요해. 대표 문제 지문이 제일 좋아요. 이 문제 지문. 대표 문제 가장 중요한 지문만 다 박았더라고. 그러니까 대표 문제 지문은 제 별 3개 왕별하고 거의 일치해요. 진짜예요. 자, 2번. 대물변제 예약 당시 부동산 가액이 채권액, 합산액에 미치지 못해요. 즉 대물변제 예약이죠. 예약 당시 부동산 가액이 내 채권액에 미달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담법은 작동되지가 않아요. 따라서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가담법 규정이 작동될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뭐 통지할 필요도 없다. 맞아요. 그래서 예약 당시 부동산 가액 이렇게 읽어야 돼. 예약 당시. 이건 청산금 동네가 아니라
적용 범위 동네다. 가담법이 작동되는지 만지. 첫 번째 1번 목차다. 따라서 가담법 자체가 이 경우는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가담법 규정대로 뭐 통지하고 이딴 거 할 필요 없다. 맞는 지문. 5. 3번 실행, 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 부동산 평가액이 지채권에게 미달합니다. 자, 가등기 담보권자 을은 담보권 실행 통지할 필요가 없다. 자, 봐요. 동네가 담보권 실행 통지로 넘어왔죠. 그러니까 이제 적용 범위 동네가 아니라 적용된 상태에서 넘어온 거예요. 내가 실행 통지 당시 부동산 평가액은 2억, 내가 받을 돈은 3억, 2억, 3억, 2억이 미달하죠. 그러면 통지할 필요 없다고? 통지해야 돼요. 청산금 없죠? 지금 청산금 동네, 청산금 동네. 그렇다 하더라도 청산금 빵원이죠. 청산금 없죠. 그래도 청산금 없다는 뜻을 통지해라. 그래서 통지할 필요 있다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정확히 2번, 3번이 공부하라고 이렇게 낸 거 이 저자가. 왜? 제가 강조했던 이걸 헷갈려 하거든. 이게 나란히 있어야 비교가 바로 되니까. 예약 당신지, 실행 통지 당신지. 여기에 따라 동네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3번이 X죠. 청산금이 없어도 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통지할 필요 있다로 끝나야죠. 정답입니다. 자, 4번. 귀속 청산, 권리취득 실행의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2달 내 한해서 지채권 변제기가 아직 도래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장난친 데가 없죠. 청산기간 내 한정에서만 지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칠 수 있다. 이거 그대로 이해하고 외워요. 아주 잘 나와요. 5번. 양도담보권자가 을이 소유권 등기 박은 놈이에요. 자, 양도담보권자 을이 이 부동산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을이 제3자 병한테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넘겼어요. 자, 그러면 선의 3자는 이 부동산 소유권 확정 취득한다 하면 맞는 지문이요. 가담법에서 을이 병한테 팔아 제꼈을 때 문제 있는 을이에요. 그렇더라도 선의 3자라면 소유권 취득. 선의 3자는 소유권 취득. 선이만 되게 잘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왕별하지. 자, 이 저자 마인드하고 제 마인드가 아주 비슷해. 제가 다 공사대금 이거 왕별했죠. 2번, 3번 헷갈리지 마라. 제가 강조했죠. 별 3개로. 4번 왕별했죠. 제가 5번 왕별했죠. 모든 교수들 마음 다 똑같아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아는 거야. 제가 강조한 거 제발 하시라고. 자, 1번 15년 변리사. 변리사가 우리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문이 막 좀 길죠. 자, 틀린 것은 1번 채권자가, 그럼 오른쪽 놈 을이 담보권 실행해서 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채권 변제기 후 청산금이 얼마인지 청산금 평가액을 왼쪽 놈 채무자 갑에게 통지하고, 이 통지가 왼쪽 놈 갑에게 도락한 날로부터 2달은 지나라. 장난친 데가 없죠. 그대로 말이 되지. 2번 담보권 실행 통지할 때 이 부동산 평가액이 지채권이 미달해. 자, 청산금 없다는 얘기지.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청산금 없다고 인정된 때에도 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통지해라. 그대로 맞죠. 3번 채권자 오른쪽 놈은 이 부동산에 관해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았어. 자, 채권자가 소유권 등기 박았어. 이건 양도담보. 자, 이때 이 양도담보권자 을은 청산기간 2달이 지난 후 청산금을 왼쪽 놈 채무자에게 지급했다면 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양도담보권자가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 줬죠. 그러면 소유권 등기 받겠으니까 바로 이 시점에 소유권 취득.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장난친 데가 없어. 그대로 읽으면서 이해하면 맞아. 4번 가등기 담보박은 채권자 을이 오른쪽 놈이 청산기간 2달이 지나기 전에 왼쪽 놈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했네요. 후 순위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중심 잡아요.
채권자가 2달이 지나기 전에 채무자한테 청산금 지급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것부터 해결해요. 안 돼요. 청산금은 언제 지급해요? 2달이 지난 후, 청산기간 2달이 지난 후 그때 청산금 주는 거예요. 근데 청산기간 2달이 지나기 전에 오른쪽 놈 채권자 을이 왼쪽 놈 갑한테 줬대. 그래서 없대. 2억 다 줘버렸대, 2달 전에.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 병, 은행은 여전히 야 임마 1억 내나 할 수 있다. 이런 걸로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요. 무조건 후순위 권리자가 이겨요, 가담법에서는. 그래서 채무자든 여기 있는 채권자든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지문이 뜨죠.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로 끝나. 이런 식으로 찍어버리라고, 어려우면.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채무자든 채권자든 어떤 짓거리를 하느냐, 이 짓거리를 해요. 2달이 지나기 전에 얘는 주고, 채무자는 어떤 짓거리 한다? 제3자한테 권리를 양도해. 두 가지 잘못된 짓거리에도 후순위 권리자 병한테는 이걸로 대항할 수 없다. 무조건 후순위 권리자가 이겨요. 보호됩니다. 정답입니다. 대항할 수 없어. 별리서 정답 지문이잖아. 자, 5번. 담보가등기를 박은 이 부동산에 대해 누군가 경매를 날려버렸어. 자, 그렇다면 경매가 시작되면 가등기 담보권은 부동산 경매 매각으로 소멸한다 하면 맞는 지문이죠.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으로 보죠. 그러니까 경매 매각 소멸 그대로 5번 5번. 장난도 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다 나왔죠, 여기도. 자, 넘깁니다. 자, 2번 17년 간평. 옳은 것은 1번 후순위 권리자는, 그러면 갑을 병이겠죠. 머릿속으로 그려야지 이해가 더 빨라. 후순위 병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2달 동안에는 이 부동산 경매 청구할 수 없다. 후순위 병이 청산기간 2달 동안에 경매 칠 수 없나요? 칠 수 있어요. 아까 청산기간 내에 한정해서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칠 수 있다.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도 청산기간 2달 동안 경매 칠 수 있다로 끝나야죠. X 하나씩 해결해요. 2번 채무자 왼쪽 놈은 청산기간 2달이 지나기 전이라도 후순위 권리자 병에 대한 통지 후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왼쪽 놈 갑이 병한테 청산금 채권을 양도했다는 얘기죠. 자,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 병한테 들이댈 수 있다.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무조건 없다야, 우리 시험은. 지금 아까는 채권자 나왔고 지금은 채무자 나왔죠. 채무자가 봐봐요. 갑을 후순위가 얘가 가등기 담보 박았고 가등기 박은 후 병 저당권자가 나타났죠. 이놈이 대표적인 후순위 권리자야. 얘가 선빠니까 얘 기준 후빠죠. 자, 2달이 지나기 전에 갑이 병한테 지 청산금에 관한 지 2억 채권을 팔아 제꼈어. 안 넘어갑니다. 왜? 병은 을한테 야, 네 청산금 2억 나왔지? 내가 쟤한테 1억 빌려줬거든? 줘. 할 수 있습니다. 넘겨도 안 넘어간다는 얘기요. 여전히 들이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든 채권자 을이든 후순위 권리자 병에게는 어떤 짓거리를 해도 대항할 수 없다로 끝나.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채무자든 채권자든. 이거 법 조문이에요. 그래서 X. 자, 이거 3번 X. 저런 거 하지 마요. 어려워요. 4번. 담보 가등기를 박은 부동산이 경매를 통해 매각되어도 가등기 담보권은 지채권액 전부를 편지받지 않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자, 중심 잡아요. 항상 중심을 잡아야 돼. 지금 가등기 담보죠. 무슨 단어가 떴어? 무슨 단어가 떴어요, 지금? 경매가 떴죠? 경매로 날아갔죠? 그러면 항상 중심을 잡아. 여기서는 중심 단어가 경매를 통해 매각됐네요. 이게 중심 단어. 그러면 경매가 행해지면 저당권도 모두 소멸, 가등기 담보권도 모두 소멸한다로 끝나야지. 그래서 X죠. 그래서 이게 5번 나왔다니까. 5번 우리 시험에. 봐요. 간평사 앞에도 나왔죠.
1번에도 15년 변리사에 다시 봐봐. 확인해봐요. 왜 1번에 5번 봐봐요. 1번에 5번 경매 나왔죠. 가등기 담보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죠. 변리사에 떴죠. 지금은 간평사죠. 17년 간평사에 장난쳐서 떴죠. 우리 시험도 5번 떴다니까. 그냥 모든 시험은 항상 뜨는 놈이 떠요. 뜨는 놈이. 왜 제가 여기를 별 3개를 박았겠어. 이렇게 옳은 지문으로 뜨고 장난도 치고 우리 시험도 5번 났다니까. 5번. 그러면 중심을 뽑아내야 돼요. 경매를 통해 매각, 여기에 밑줄을 그을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된다고 나한테. 그러면 경매가 나왔고 매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저당권도 소멸, 가등기 담보권도 소멸, 이런 걸 계속 훈련하시라는 얘기예요. 훈련. 자, X입니다. 그러면 1번 X, 2번 X, 3번은 몰라, 4번 X, 5번 봅니다. 5번 담보 가등기를 박은 부동산에 강제 경매가 개시되어 있어요. 자, 담보 가등기를 마친 때를 기준으로, 내가 가등기 박은 때를 기준으로 가등기 담보권의 순위가 결정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 처음 들어봤지만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요? 맞아요. 가등기 박은 때 기준으로, 저당권 박은 때 기준으로 같은 말이야. 등기 박은 때 기준으로 결정되겠죠? 등기 선후니까. 얘도 등기죠? 담보 가등기 박은 때를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된다. 맞는 거예요. 등기 박은 때. 저당권자는 지등기 박은 때, 대항력인 임차인은 대항력 취득한 때. 항상 이 시점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된다. 맞는 지문. 5번. 5번이 맞아요. 정답이에요. 자, 포인트 4번 갑니다. 가담법. 옳은 걸 모두 고르시죠. 자, 옳은 거 고릅니다. 기억. 실행 통지 상대방이 수인 여러 명입니다. 반드시 그 전원에 대해서 실행 통지를 해요. 효력이 발생한다. 하야야. 오타죠? 아, 나 문제 있어서 오타나는 건 처음 봤어. 방문각 출판사 직원 잘라야 돼. 잘라야 돼. 어떻게 출판사에서 오타가 나? 그죠? 기본서 오타 난 거 봤어? 안 나요. 절대. 제 요약집에는 오타 나지. 저는 출판사를 안 통했으니까. 왜 출판사 문제 있는 거야? 나 출판사에서 나온 책에 오타 나온 건 처음 봤어. 처음. 야야. 하여야. 자, 그러면 농담이었고. 자, 통지 상대방이 수인 여러 명이죠. 그러면 반드시 전원에게 해야 돼요. 맞아요. 반드시 나와도 맞는 지문이요. 느낌 가지고 뭐가 반드시야? 그렇게 찍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오, 하나 나왔어. 그럼 기억 들어간 거 찾아봐요. 1번 기억 니은. 그 다음 3번 기억 디귿.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이죠. 그럼 니은 디귿 해결해야겠네요. 리을은 아무 영양가 하나도 없는 지문이겠죠. 결국 니은 디귿에서 내가 아는 걸 골라내면 돼요. 니은. 일단 우리 순서대로 가니까. 니은. 청산금이 없는 귀속 청산의 경우 가등기 담보권자가 을은 변제기가 도래하면 즉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잠깐, 귀속 청산인데 돈 갚을 시기 변제기 도래하면 바로 본등기 박아버릴 수 있어요? 안 되지. 통지하고 2달 기다리고 청산금 지급하고 이 3가지 단계를 거쳐야지. X요. 즉시 X. 실행 통지하고 청산기간 2달 기다리고 청산금 지급하고 이 3단계를 밟은 후에만 청산 절차 완료. 그 후에만 본등기 박을 수 있죠. X. 그럼 니은이 탈락돼야겠죠? 그러면 정답이 디귿 안 봐도 3번인 거예요. 3번. 만약에 니은이 헷갈려. 그럼 물음표하고 디귿을 해결해 봐야 되죠. 뭐. 자, 디귿.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채권자 을은 지가 통지한 청산금 금액에 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오, 나는 디귿을 더 잘 알겠죠. 이거 어렵지도 않으니까. 한 번 통지하면 끝. 절대 다툴 수 없다. 그래서 옳은 거 기억 디귿. 정답 3번. 자, 어디를 가느냐. 오른쪽 사례 2문제 중 6번을 봅니다. 자, 그래도 기출을 풀어야지. 갑은 을에 대한 1억 대여금 채권을 담보해. 그러면 갑이 을한테 빌려줬죠. 갑이 을에게 채권이 있대잖아요. 그러면 갑이 채권자니까 갑이 오른쪽으로 오겠지. 어떻게 할 수 있냐. 을 소유 부동산 끝났어. 을 소유 밑줄.
항상 소유자는 왼쪽으로 오죠? 을소유. 그럼 을갑이 돼버려. 을갑. 을소유. 소유자 밑줄 을갑. 갑이 채권자 겸 가등기 받겠죠. 을소유 부동산. 시가 3억에 갑이 가등기를 박았죠. 그러면 갑에 이제 동그라미 빵 하는 거야. 권리자니까. 오른쪽 놈, 갑 권리자. 을 소유자, 왼쪽 놈 채무자. 자, 그런데 그 후 병이라는 놈이 이 부동산에 저당권 등기를 박았죠.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 나와 있죠? 그럼 그림 그려요. 제발 그림 좀 그려. 그림을 안 그리는 사람이 있어. 을, 갑 그리고 병 좀 이렇게 그려놔. 그러면 이놈이 가등기고 이놈은 저당권자죠. 가죠. 이렇게 적어놔요. 그러면 그림은 을과 병만 적어놓으면 돼. 0.5초도 안 걸려요. 그 다음 그림 보면서 이제 들이대요. 자, 1번 갑 그림 봐. 가등기 담보권자. 문제다. 갑은 동그라미하고 왼쪽 그림 보면서 가등기 담보권자 갑이 담보권 실행. 자, 옳은 것이 옳은 것. 가등기 담보권자 갑이 오른쪽 놈 갑이 담보권 실행 통지할 때 청산금이 없더라도 2달의 청산기간 2달이 지나기 전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한 번 더 읽어요. 자, 그래 갑이 실행 통지했어. 청산금 없나 봐. 자, 청산금이 없더라도 2달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는 가등기한 본등기 청구할 수 없다. 맞는데? 틀린 게 없는데? 말이 되는데? 그렇지. 가등기한 본등기는 2달 지나서 하니까 2달 전에는 너 하지 마라. 맞는데? 한 번 더 읽고 맞아. 확실해. 옳은 거 정답. 나를 믿어요. 자기 자신을 2번 읽어야 돼. 왜 1번에서 정답 따면 시간이 확 절약되잖아요. 한 번 더 읽고 확실해. 그래. 갑이 가등기 담보자 담보실행 통지해. 청산금 없어. 그렇더라도 2달 지나기 전에는 본등기 칠 수 없다. 맞아. 본등기는 2달 지난 후 쳐야 되니까. 청산금이 없으니까 청산금 줄 필요 없잖아요. 그러더라도 본등기는 2달 청산기간이 지난 후 치니까 전에는 칠 수 없다. 맞네. 옳은 거 정답이요. 정답. 자, 2번 X 보지 마시고. 별리스가 좀 어려워요. 자, 3번. 이제 3, 4, 5번은 공부합니다. 우리 수준하고 비슷해요. 자, 가등기 담보권자 그림 보면서 담보권 실행 통지합니다. 2달 청산기간이 지났어요. 자, 청산금 지급이 없더라도 을 그림 봐요. 왼쪽 놈 채무자 을은 지가 빌린 대여금 변제하고 가등기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다시 한번 읽어야 돼. 어려워요. 갑이 통지했어. 청산기간이 지났어. 근데 지금 청산금 지급이 있대요 없대요? 청산금 지급이 없죠. 그러면 왼쪽 놈물은 갑을 없다. 아직 청산금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청산금을 아직 받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변제하고 가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이거 하나를 해봐. 이거 우리 정답 지문이니까. 그러니까 청산금이 아직 안 들어온 거야. 그러면 왼쪽 놈은 언제든지 돈 갖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X. 4번 가등기 담보권자 갑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 액수에 미치지 못하면 담보권 실행 통지는 효력이 없다. 아니지. 후려쳐도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 액수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청산금 액수에 미치지 못해도 후려쳐도 괜찮다. 실행 통지 효력 있다로 끝나요. 이렇게 나와요. 있다로 끝납니다.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 3번도 중요하고 4번도 중요해요. 차라리 얘들이 더 중요해. 1번보다. 자, 5번. 가등기 담보권자 갑이 담보권 실행을 위해 통지해야 할 청산금 평가액은 통지할 당시 이 부동산 가액 5억에서 이때 이 당시 이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다. 모든 채권액 X. 선순위 채권액만 공제하죠. 후순위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모든이 X야. 그러면 이 문제 19년 변리사는 3번, 4번, 5번이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정답쯤은 1번에 박았죠. 1번은 중요하죠. 아, 그렇지. 1번도 중요하지. 제가 별 3개 박았으니까. 자,
청산금이 없더라도, 그래, 1번은 별로 안 중요하네. 난 또 청산금 지급을 헷갈렸어. 1번은 덜 중요해요. 3번, 4번, 5번 완전히 제 걸로 왔어요. 이게 훨씬 중요해요. 1번보다. 오케이. 특히 5번 중요해요. 모든 채권액을 빼는 게 아니라 자기 선순위 채권액 1억만 뺍니다. 1억만. 그래서 5 빼기 4 해서 1억만 청산금으로 준다. 자, 넘깁니다. 가등품 풀고 씌울게요. 자, 어디 가느냐? 8번 갑니다. 8번. 작년 21년 별리사죠. 풀어야지. 자, 양도담보 틀린 것은 1번. 양도담보권에도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하면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저당권이죠. 따라서 물상대 인정된다. 5. 2번. 주택을 채권, 담보 목적으로 양도. 그러니까 거꾸로 읽어. 양도담보네요. 자, 양도담보권자 을이 이 주택을 사용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이 주택에 대한 임대권은 여전히 왼쪽 놈, 채무자, 솔정자에게 있다. 맞죠? 사용하든 세주든 사용권한 왼쪽 놈에게 있다. 5. 3번. 채무자 왼쪽 놈 갑이 지채무 이행 지체에 빠져서 돈 안 갚았죠. 자, 오른쪽 놈 양도담보권자는 왼쪽 놈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이 부동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 누굴까요? 채무자 갑으로부터 왼쪽 놈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았대. 임차인을 말해. 임차인. 갑으로부터 세산 임차인 병에게 양도담보권자가 직접 소유권에 한 넘겨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자, 주어 잡아요. 양도담보권자는 이 임차인 3자에 대해서 직접 생각하지 마. 직접 떴잖아. 직접 들이댈 수는 없다야. 직접 나오면 99% 없다요. 믿어요. 이 세트를 믿어. 직접 들이댈 수는 없어. 이유는 양도담보권자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뭐 청산 절차 종료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얘가 돈 못 갚아서 아직 소유자 아니야. 2달 지나고 청산 절차 완료해야 되니까. 따라서 양도담보권자는 임차인 제3자 이 병을 상대로 지가 직접 소유권에 한 넘겨 할 수는 없다. 이유 소유자 아니야. 소유권 X 물청 X. 정답이에요. 정답. 자, 4번 X 하지 마요. 자, 5번. 양도담보권자 오른쪽 놈 을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을이 병한테 처분해서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어. 자,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죠. 선의 3자는 소유권 취득한다 하면 무조건 맞는 지문. 가등기담보법에서 을, 가등기담보권자, 본등기박은 또는 양도담보권자 이놈이 병한테 처분했다. 정상적으로 취득한 놈 아니에요. 다 문제 있는 을이에요. 제3자가 선이라면 선의 3자 보호규정. 선의 3자는 소유권 취득한다. 맞는 지문. 되게 잘 나와요. 결국 3번이 정답 지문이고 뭐 2번은 기본이고 5번이 중요하고 됐어요. 자, 됐어요. 끝. 10분간 쉬고 실명법.